이 부분은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생각 열기 보면은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에서는 1,500원. 가정을 했는데 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냥 가정을 했어요.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빅맥 지수와 이에 근거한 균형 환율을 계산하여 현재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생각해 보아라. 이게 저평가, 고평가라는 게 뭐를 뭐 햄버거를 평가한다는 얘기인지 달러를 평가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화에 대한 평가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뒤에서 이제 설명이 있겠죠. 자, 그럼 빅맥 지수라는 게 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 빅맥 지수입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때 기준의 달러 환산가로 변환을 해서 각 나라별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달러 수치가 빅맥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햄버거 빅맥 하나 먹는데 5.3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3.48달러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3.36달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싸요. 중국 빅맥이 싸고 스위스 빅맥이 엄청 비싸죠. 중국 빅맥 두 개보다도 스위스 빅맥 하나가 더 비싸요. 자,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의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빅맥 지수가 말하는 거예요. 나라마다의 어떤 물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빅맥 지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파란 부분만 한번 보세요. 한국의 원화와 미국의 달러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통화는 미국 달러화이고 환율은 1달러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한국 원화 단위로 결정된다. 환율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비율입니다. 위에 1200대 1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달러에 12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인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1원에 대한, 그러니까 원화 1단위, 1원은 몇 달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이제 환율이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 한국 원화 1단위에 대해 지불하는 미국 달러화의 단위가 환율이 된다. 이것도 환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원화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하거나 입장 바꿔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준이 다르죠? 달러 기준으로 원화, 원화 기준으로 달러. 그럼 이게 뭐예요? 자, 이게 지금 역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이 말 안에서 역수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 환율에 대한 설명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 통화, 가격 통화가 있는데요. 자, 1달러에 우리는 뭐 1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달러죠. 달러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본 통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 통화의 가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1200원이라는 얘기. 이게 바로 가격 통화가 되겠죠. 기준을 잡는 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게 기준입니다. 기본 통화는 고정 통화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상품 가격이 1단위로 매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에서도 기본 통화를 상품과 같이 1단위로 고정시켜 놓고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이다. 뭐 읽어보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가격 통화는 자,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부분입니다. 계산 통화라고도 한다. 이는 가격 통화가 외국 화폐 1단위라는 상품에 대한 가격을 나타내는 계산의 단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분모와 분자에 위치한 각각의 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내용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는 이제 한국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 원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달러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외국의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삼느냐, 자국의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삼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신문이나 외환 시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스크린은 환율을 미국의 1달러와 교환되는 각국의 화폐 단위로 나타낸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1달러에 얼마, 1달러에 얼마. 밑에 볼게요. 미국 달러화의 한국 원화 사이의 교환 비율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처럼 거기 보면은 자국 화폐 1단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외국 화폐의 단위로 표시하는 환율을 간접 표시 환율 또는 미국식 표시. 자, 이건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그냥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앞에 생강절개에서 빅맥 지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은 평가절상,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을 평가절하라고 한다. 33페이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그리고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가가 절상됐다, 평가가 절하됐다 이런 거는 즉 원화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가, 낮게 평가되는가. 이제 앞에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현재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거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됐는가 낮게 평가가 됐는가 어떤 거에서 빅맥 지수에 비교했을 때 빅맥 지수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환율에서의 원화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가 낮게 평가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스위스와 미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같은 물건을 약간 싸게 살 수 있어 화폐 가치가 절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정 환율은 1달러에 830원이어야 하는데 실제 환율은 1달러에 1145원이었으니 실제 가치보다 27.5% 정도 절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빅맥 하나가 5.3달러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3.48달러예요. 이걸 기준으로 원화 가치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1달러에 830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환율은 1145원. 그러니까 환율이 높죠. 환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돼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낮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스위스의 경우에서는 미국에 비해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하므로 화폐 가치가 절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정 환율은 1달러에 1.22 스위스 프랑인데 실제 환율은 1달러에 0.96 스위스 프랑이었으므로 실제 가치보다 21.3% 정도 절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평가는 빅맥 햄버거만 가지고서 비교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위스에서는 햄버거 하나가 6.7달러, 6달러가 넘어가죠. 근데 미국보다 비싸요. 그러면은 비싸니까 안 먹을까요? 먹죠. 왜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햄버거 가격에 대한 그냥 단순한 비교만으로는 나라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빅맥 지수가 높다고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나쁜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빅맥 지수가 낮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또 고려해 보는 게 좋으냐? 그러면 실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버는 임금의 수준과 빅맥 지수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빅맥 가격이 비싸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는 빅맥 햄버거 가격이 낮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빅맥 지수만으로는 각 나라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로 만든 게 또 있어요. 띵동. Wow. 맥잡 지수는 이제 임금 수준을 고려한 이제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임금 노동자를 뜻하는 맥잡이 1시간 일해서 몇 개의 빅맥을 사 먹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임금 기준은 아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말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표를 보면 좋은데, 자, 여기 표를 보면 이제 MC 웨이지라고 돼 있어요. MC 웨이지. 이거는 이제 시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MC 웨이지 레이시오는 이제 시급 비율,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이 비싼지 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빅맥 프라이스는 빅맥 가격, BMPH는 위에 써 있죠. 그러니까 1시간 일해서 빅맥 몇 개 사 먹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시간 일해서 빅맥 2.412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 차이나 보세요. 아까 분명히 빅맥 가격이 낮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급이 낮기 때문에 1시간 일해도 한 개를 못 사 먹어요. 0.57이죠. 인도는 더 심해요. 0.35. 그러니까 빅맥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임금 수준이 낮으면은 빅맥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나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빅맥 가격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5,200원이에요. 5,200원. 세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세트 할인을 받으면 더 싸긴 할 것 같은데 그냥 빅맥 단품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5,200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급이 이제 8,590원이에요. 최저 시급이 8,590원이니까 나눠 보면은 1시간 일해서 빅맥을 1.65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5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2보다 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5. 그래서 이제 빅맥 가격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한다면 뭐 세트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싸게 나오겠죠. 세트가 지금 얼마죠 이게? 4,000원대였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1.65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마다의 어떤 맥잡 지수를 봤을 때는 이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읽기 자료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제 계산하는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이제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절상을 의미하는 환율의 하락은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 표시 가격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제 달러 기준으로 환율을 생각해도 달러가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다시 말하면 1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더 낮게 나와야겠죠. 환율이 하락해야지만이 평가가 높게 평가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럽식 환율과 미국식 환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만 미국식 환율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이제 원 단위, 그러니까 1원에 대한 달러로 생각한다면은 뭐 그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상승할 때 상승하니까 미국식 환율이 상승할 때는 평가가 절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제 유럽식 환율로 나타낼 때는 환율이 하락해야지 평가가 절상되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화폐가 높게 평가되는가 낮게 평가되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가치가 낮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평가가 높게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속 스스로 각자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1달러에 대한 원화 표시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을 하락했다면 이것은 맞지 않은 한계값이 600원에서 400원을 하락하면 나는 값은 하락했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1달러에 대한 원화 표시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을 하락하면 나는 외환의 원화 가격은 하락했지만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으로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 평가가 절상됐다고 하는 것이다. 원화의 평가 절상은 상대적으로 달러의 평가 절하를 얘기한다. 환율은 변한다. 자, 환율이 변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환율이 변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1달러를 1,000원에 주고 산 다음에 환율이 2,000원일 때 제가 팔면은 제가 2,000원으로 1,000원을 번 거네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수수료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요.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 샀다가 1달러에 2,000원이었을 때 팔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배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환전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의 변동폭은 아주 적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일기자료입니다. 환율은 변한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보자.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에 900원일 때 그리고 해외에서 선두가 배럴당 70달러에 거래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한국의 정유회사는 1달러의 선두를 수입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63,000원이 필요하다. 아니죠. 70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율이 낮을 때는 63,000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에서 보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낮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수익에 유리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원화가 강세일 때 유리할까요? 반대로 수입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출하는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정반대 상황이 생기겠죠. 자,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보자. 환율이 1,000원일 때 어떤 외국인이 9달러를 들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9달러로 9,000원 받았다. 근데 원화 강세로 900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9,000원으로 1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바꾼 9,000원을 그냥 가만히 두어도 나중에 돌아갈 때 1달러를 벌어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아까 방금 제가 했던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폭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서 간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커지고 수수료가 낮아지면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긴 하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큰 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환율은 경제활동, 특히 외국과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하므로 가격이 오르는 셈이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1달러당 뭐 1,000원에서 뭐 1,300원, 1,500원 올랐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달러에 팔던 물품이 1,000원이었던 게 1,100원, 1,300원, 1,5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를 팔아도 벌어들인 돈이 많아져요. 이게 환율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야 득을 보는 거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장 예산이 600만 원이다. 자, 예산을 받을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막상 떠나기 이틀 전에 보니까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어요. 쉽게 답을 얻어내는 방법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수입의 개념이랑 같습니다. 내가 외국으로 떠남으로써 외국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율이 오르면 손해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5월 10일에 달러를 환율했으면은, 그러니까 달러 환율을 했으면 6,000달러가 되고요. 5월 25일 환율이 오르고 나서 환전을 하면 4,000달러밖에 안 나와요. 자, 지금 여기서도 계산만 한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여기 표를 보면요. 환율 하락과 환율 상승에 대한 수출 수입, 국내 물가, 외자 도입 기업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원 마무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내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앞에 있는 설명한 내용들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사를 찾으면 그냥 뭐 바로 과제 해결되는 거겠죠. 환율이 하락과 상승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 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